국민주택 채권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공동명의면 공동명의로 좀 2분의 1씩도 나눠야 되고 약간 좀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저도 했으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란 이렇게 블로그에 있고 이거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내야 되고 내야 되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공시 가격을 알아야 돼요. 공시 가격은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을 알려주는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시 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공동주택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누르시고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을 하셔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경기도 덕양구 이렇게 쭉쭉쭉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단지명이 나와요. 단지명이 나오고 여기서 몇 호까지 다 공시 가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몇 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공시 가격이 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3억 1천에 했는데 공시 가격이 1억 7천100만 원, 1억 7천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6, 7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공시 가격이 현재 6, 70% 안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일단 본인이 매수할 집의 공시지가를 확인 후 공시 가격을 어디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서 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청약 채권 누르시고 제1종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매입 대상 금액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매입 용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등기를 할 거니까 소유권 등기를 선택하시고 그 밖의 지역 그냥 대상 물건 지역 요거는 본인이 맞게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 밖의 지역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매수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1억 7천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100만 원이라고 적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채권 매입 금액이 떠요. 금액이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07만 8천 원이 떴잖아요. 이거는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 원 이상은 올리면서 4452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5천 원 이상이니까 8천 원이니까 308만 원이 되는 거죠. 308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308만 원을 기억하시고 단독 명의 시 채권 매입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는 공동 명의였거든요. 와이프랑. 그래서 공동 명의는 또 틀려요. 이거를 N빵 해야 되는데 건물 시가 표준액을 아까 1억 7천1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걸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8,55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금액 조회를 하면은 119만 7천 원이 나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52해서 반올림해서 올리면은 120만 원이 나오죠. 정확히. 저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을 두 번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두 번 2분의 1로 나눠서 적어주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것도 한 명분의 채권 매입 금액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두 번 매입하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4452해서 120만 원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 왼쪽 메뉴에서 제1종 국민주택 채권 고객 부담금 조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발행 금액 12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올림해서 12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20만 원을 적어주시고 조회 기간 요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조회 기간은 가장 저렴한 날 현재 기준 만약에 제가 5월 21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은 5월 21일 날 기준으로 조회를 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22,46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일은 더 싸질 수가 있어요. 내일은 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거를 조회를 해보면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더 싸질 수도 있는데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이 싼 거 같으면 이제 과거 거 비교해보시고 지금이 싼 거 같으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되고 앞으로 과거 거랑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채권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좀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장 저렴한 날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460원이 나왔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분의 가격 공동명의로 했을 시 저만의 가격이 요거니까 이제 와이프분을 합하면은 대충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오겠죠? 요것도 이제 제 것만이니까 일단 22,460원은 다 적어놓으세요. 일단 다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왜 적어놔야 되냐면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 이제 주택채권 매입을 하시는 데는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시는데 보시면은 주택채권 매입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주택채권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르시면 이제 은행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 다른 데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제 이제 주거래 은행에서 국민은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뜹니다. 국민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은행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매입을 선택하시고 출금 계좌 정보 제 계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쓰는 칸이 있는데 매입자 본인 명의 쓰고 그리고 쓰고 매입 금액 아까 했던 매입 금액 120만 원 이거 4452판 가격을 적으시면은 아래처럼 이제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선택을 해주시고 쭉쭉쭉 하고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총 납부 금액 요거가 조금 달라진 이유는 제가 이제 요 포스팅을 하다가
하느라 다시 그냥 모의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요 21,410원이랑 아까 요거 22,460원이랑 틀린 겁니다. 원래는 같은 거여야 되는데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총 납부액이 나오고 요거를 따다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다 써놨죠. 제가 아까 22,460원인데 왜 21,410원이 됐는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계산을 했어요. 21,410원을. 근데 이거는 저만 한 거잖아요. 근데 공동명의 시에는 단독명의는 이렇게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끝인데 공동명의일 경우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와서 다시 로그인도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서 본인 매입하시고 주문 계좌 따다다 하시고 똑같이 쭉쭉 적어주시고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두 번 하셔야 돼요. 두 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내역 영수증 발행 들어가서 상세조회 영수증을 누르시고 인쇄를 하시면 공동명의 시에는 이제 영수증 각각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거 하나 띄었고 그다음에 와이프 거 하나 띄었고 이렇게 해서 총 2장 공동명의 시엔 2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굉장히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좀 귀찮고 짜증나고 헷갈리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게 진짜 짜증나요. 이게 쓰다 보면은 정말 이제 자세히 잘 되어 있는 블로그나 뭐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막 찾다 보니까 이 사람 쓰는 거 틀리고 저 사람 쓰는 거 틀리고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공통적인 부분만 이제 빼다가 잘 적으시면 돼요. 이제 저도 제 거를 참고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 거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겁나 빡셌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게 엄청 짜증나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랑 위임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서류를 그냥 뽑았잖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랑 위임장은 빈 서류를 제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물론 이게 이제 등기소나 이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샘플이 있는데 그걸 봐도 사실 헷갈려요. 그걸 봐도 헷갈리고 남이 쓴 거 봐도 헷갈리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여튼 헷갈리는 부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이 뭐냐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한 번에 수기로 작성하다 어쨌든 이거는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해서 그걸 뽑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워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워드 작업 하실 때 컴퓨터에서 이제 워드 문서를 쓰면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컴퓨터에서 워드로 다 치시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헷갈리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적어도 되거든요. 수기로.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만 워드 작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워드가 집에 뭐 컴퓨터가 없다거나 그냥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아예 빈 문서를 출력만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노트 같은 데다가 쭉 대충 다 이제 내용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 그냥 등기소 가서 그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바로 옮겨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작업을 하신 후에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될 거. 남겨두시고 그 나중에 수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완벽하게 작업을 다 쓰신다고 해도 분명히 당일날 잠금날 뭔가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잘못 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장 뽑아왔으니까 망한 거지. 그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세부씩 찍어갔어요. 위임장도 세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세부. 그래서 좀 세부씩 찍어간 출력해간 이유가 위임장 같은 경우 특히 위임장 같은 경우는 매도인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왜냐면 매도인이 위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한 장을 출력해놔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등기소를 갔는데 잘못 적은 거야. 잘못 적거나 아니면 뭐가 실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도장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매도인을 찾아가야 되고 그 잠금 당일날 그걸 다 시간이 쫓겨서 또 못할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빈 위임장을 세부 정도 가져가셔서 거기다가 매도인 도장을 다 찍어 놓으세요. 빈 위임장을 가져가셔서 혹시나 틀려서 다시 적을 때 빈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이 찍혀 있는 거기다가 다시 수기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중요한 거니까 꼭 챙겨가시고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일 없으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자료센터에 들어가서 등기 신청 양식 그리고 보면은 위임장 그리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뭐 워드나 한글 뭐 이런 것들 본인 편한 걸로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로 내려 받으시면 이런 식의 이제 원래는 빈 칸인데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면 이게 1면이거든요. 총 2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파일 열어보면 총 9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내는 거는 2페이지까지만 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샘플이랑 용어 설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페이지부터 쭉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일종의 건물의 표시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매매 계약서 또는 그 등기부등본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고 돌면 주소도 적어주시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이것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번호 뭐 이렇게 쭉쭉 구조 절근 콘크리트 이거는 뭐 다 틀린데 어쨌든 거기 찾아보시면 나와요. 면적 적어주시고 대지권 표시 쭉쭉쭉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샘플이 이제 샘플을 여기 제가 샘플을 이게 실제 등기소 가면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있는데 요거 보고 적어주시는데 요거 보고도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교해 가면서 잘 적어주시면 되고 거래신고 일련 번호 이거는 거래신고 필증 아까 뽑았죠. 거래신고 필증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거래가액 이건 계약할 당시에 이제 그 금액 저는 이제 3억 1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억 1천 거래가액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과 근연원일 이거는 계약날 계약서에 적힌 날짜 저는 1월 18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잔금은 4월 달에 했지만 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할 지분 전부 할 거니까 전부 내 걸로 이전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이제 매도인 이름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매도인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분이 단독명의일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공동명의일 경우는 두 명을 다 적으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 뭐 남편 와이프 밑에 와이프 이렇게 두 명에 다 적어주시고 그건 2분의 1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는 이제 저와 이제 와이프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이제 살고 있는 그 주소 그리고 이제 지분은 2분의 공동명의니까 2분의 1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페이지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 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저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1천을 2분의 1을 하니까 8,550만 원씩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눴고요. 이 공시지가를 2분의 1을 한 가격 두 개를 나눴고 그리고 이거 아까 했죠. 주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요거를 120만 원씩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채권 매입 총액 요거 두 개 적어서 여기로 적어주시면 되고 240만 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채권 발행 번호 요거는 그 출력한 거 보시면 발행 번호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이거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셔야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 같은 경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나중에 수기로 적으려고 비워놨고 취득세는 이건 아무데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잔금 당일날 낼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아침부터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비워놨고 세액합계 이것도 같이 취득세 내면 나오는 거니까 비워두고 등기 신청 수수료 아까 낸 것처럼 15,000원 그리고 납부번호 적어주시고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필 정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등기 필증을 받아야지 적을 수 있습니다. 등기 필증이라는 게 이제 매도인이 잔금일날 가져오는 등기 필증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적으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시고 나중에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매매계약서 취득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통 다 한 통씩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등기실 그 잔금일 날 그 날짜 적어주시고 신청인의 저 이름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적고 그다음에 여기다 도장 꽝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도인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매수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랑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쓰다가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거는 사실 비워두고 그냥 등기소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등기소 가서 물어봐도 되게 잘 알려줘요. 생각보다 잘 알려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까지 했고요.